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의 비좁은 기내 분위기는 평온함에서 긴박함으로 바뀌었는데요. 한 승객의 갑작스러운 구조 요청 외침이 대화와 엔진 소음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고, 승객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마를 찡그리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기내 사고에 대처하는데 익숙한 숙련된 승무원들은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하자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있습니다. 승객의 고통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불안감이 기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피해 승객 옆에 앉은 한국인 여성이 마치 연습된 동작을 하는 사람처럼 침착하게 가방을 뒤져 머리 위 조명 아래에서 불길하게 반짝이는 물체를 꺼낸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 든 날카로운 물체를 본 승무원들은 일제히 그녀에게 달려가 항의했습니다. 여기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들은 항공사 규정과 공포에 질린 승객들의 모습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인 사라라고 합니다. 제 직업은 루프트한자 승무원입니다. 저는 항상 비행과 애증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늘과 다양한 장소,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죠. 하지만 높은 곳이나 비행 행위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특히 아시아에서 온 승객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시아인, 특히 중국인과 한국인을 특정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야기와 고정관념을 주입받았기 때문이죠. 루프트한자의 선배 스튜어디스들은 종종 불만과 편견으로 가득 찬 아시아인 비행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등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커리어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은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시아행 비행기가 배정될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어요. 의사소통 문제, 문화적 오해, 심지어 기본적인 상호작용까지 걱정했죠. 내가 뭔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어쩌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편견은 중국 상하이로 향하는 특정 비행기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날은 정기 항공편이었고 분주하고 활기가 넘치는 날이었습니다. 비즈니스맨, 관광객, 가족 단위 여행객 등 다양한 종류의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무리의 한국인 여행객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소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비행 도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부터 눈에 띄었던 한국인 여성 한 명이 갑자기 아팠던 겁니다.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승무원들과 저는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갔지만 우리의 표준 절차와 의료 장비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목적지에서 몇 시간이나 떨어진 바다 위였기 때문에 승객과 승무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픈 승객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한국인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보통 응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실과 바늘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혼란스러움과는 대조적으로 침착하게 한국 전통 치유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실로 아픈 여성의 손가락을 묶고 바늘을 사용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매혹적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승무원으로서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보는 동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픈 여성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뺨에 혈색이 돌아오고 호흡이 안정되었으며 기운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경외감과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상하이에 도착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세상에 대해 나와는 다른 문화와 관습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제 선입견과 두려움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얼마나 아는 것이 없었는지, 간접적인 이야기와 근거 없는 편견에 의해 제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겸손하고 눈을 뜨게 하는 경험이었으며 제 인식의 의문을 제기하고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하이행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친구를 방문하기 위해
며칠간 휴가를 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탐험하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며 편안한 휴식을 취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상하이에서의 모험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저는 현지 중국 요리를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유명한 레스토랑에 데려가서 다양한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음식이 제 입맛에 맞지 않았어요. 남은 밤을 끔찍한 속쓰림으로 보냈고 낯선 음식을 먹었을 때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여전히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전에는 거의 알지 못했던 문화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한국 여성 지원 씨를 만났습니다. 지원이는 비행기에서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아시아나 항공의 스튜어디스였지만 그날은 저와 같은 평범한 승객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태도에 우아하면서도 친절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분주하고 다소 비인격적인 기내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온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비행이 진행되면서 전날 밤의 식사로 인한 불편함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지원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걸 보니 제가 꽤 아파 보였나 봅니다. 지원이는 어눌하지만 또렷한 영어로 내가 괜찮은지 물었어요. 저는 동정 어린 고개만 끄덕여주길 기대하며 내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지원은 위로의 말만 건네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원 씨는 차분한 자신감으로 핸드백을 열고 작은 키트를 꺼냈습니다. 자연요법과 한국 전통 치유도구가 들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여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담긴 진심 어린 걱정을 보고는 그녀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마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었습니다. 지원 씨는 제 손바닥과 손목의 특정 지점을 부드럽게 누르며 지압 기술을 능숙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트레이 테이블 위에 허브차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건네준 따뜻하고 향기로운 차는 이전에 맛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를 마신 지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안도의 물결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메스꺼움이 가라앉고 마침내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비행이 계속되면서 지원이와 저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는 루프트한자 스튜어디스로서의 제 삶에 대해 궁금해했고 하늘에서 경험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가득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열정이 대단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산, 번화한 도시, 고요한 시골, 그리고 물론 음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그녀의 설명은 너무나 생생하고 매력적이어서 저도 모르게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지원은 저를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뛰어넘는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친절함에 감동했고 그녀가 보여준 한국 문화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때는 그 결정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충분히 깨닫지 못한 채 동의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만난 지 몇 달 후 저는 지원이의 제안을 받아들여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한국 방문은 처음이었고 잘 알지 못하는 문화 속으로 뛰어든다는 생각에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지원 씨는 훌륭한 호스트였습니다. 그녀는 비행기에서 기억하는 따뜻한 미소로 공항에 마중 나와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당연히 한국 전통 음식점이었습니다. 지원 씨는 저에게 고국의 맛을 소개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식당은 아늑하고 매력적인 분위기로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낮은 테이블에 앉았고 지원 씨는 음식이 나오자마자 설명해 주었습니다. 매콤하고 톡 쏘는 김치, 밥과 채소, 고기가 알록달록하게 어우러진 비빔밥, 그리고 얇게 저며 양념한 소고기를 완벽하게 구워낸 불고기가 나왔습니다. 불고기를 먹으니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고기는 부드럽고 풍미가 좋았으며
단맛과 짭조름한 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지원이는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다며 기뻐하는 표정을 지으며 웃었습니다. 그 식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세련되고 따뜻한 한식의 전통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항상 해외에 가면 체하곤 했는데 한국 음식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저에게 한국 음식이 정말 잘 맞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지원이는 한국의 역사, 사람, 풍습 등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문화에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식사가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서로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함께함, 따뜻함, 관대함을 중시하는 문화에 대한 아름다운 통찰력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원이는 저를 데리고 서울 투어를 했습니다. 우리는 궁궐과 사찰, 번화한 시장, 조용하고 나뭇잎이 우거진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지원이는 저에게 우뚝 솟은 고층 빌딩, 활기찬 대중문화, 기술 발전 등 한국의 현대적 모습과 풍부한 역사 및 문화유산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인의 따뜻함과 친절함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 시식을 권하는 시장의 아주머니나 외국인과 영어 연습에 열중하는 공원의 어린 학생들까지 모든 만남이 진정한 친근함과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원은 저를 전통 찻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향긋한 허브차를 마시며 지원은 자신의 꿈과 스튜어디스로서의 도전,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등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웃음과 성찰의 순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원이가 단순한 한국 문화 안내자가 아니라 제가 몰랐던 세상을 서서히 열어주는 친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지원이를 통해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 즉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정서적 유대감을 배웠습니다. 정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 공감과 이해, 소속감의 공유를 통해 형성되는 관계입니다.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우리 사이에 정이 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잠시나마 그녀의 세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미묘하면서도 심오한 방식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승객뿐만 아니라 모든 승객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움과 편견이 아닌 호기심과 존중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저는 더 인내심을 갖고 다른 문화권의 승객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지원이의 우아함과 따뜻함을 기억하며 저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오해를 살까봐 긴장하는 스튜어디스가 아니라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새롭게 찾은 자신감과 승객들을 대하는 여유로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저는 승무원들 사이에 여전히 만연해 있던 고정관념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편협한 세계관이 저를 얼마나 제한했는지, 근거 없는 두려움에 집착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지원이와 한국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포용하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공통의 인류애를 발견하는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계속하면서 저는 제가 배운 교훈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매번 비행은 연결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비행에 대한 두려움은 비행이 가져다준 연결, 즉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 연결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한 지 몇 달 후, 저는 이번에는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고 싶은 마음을 품고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원이가 다시 한번 제 가이드가 되었지만 이제는 제 자신이 가이드가 되어 더 자신감 있고 열린 마음가짐으로 탐험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더 깊이 파고드는 여행이었습니다. 지원이는 저에게 한국 문화의 더 복잡한 측면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유적지를 방문해 한국의 격동적인 역사, 고난과 승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문화공연에 참석하여 화려한 한복과 전통북의 리드미컬한 비트, 무용수들의 우아한 움직임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요리 수업에도 참여할 기회가 있었어요. 친절한 셰프의 지도 아래 잡채와 파전 같은 요리를 배웠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식의 맛과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은 문화유적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강변을 걷고 현지인들과 서툰 한국어와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일상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진정으로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이와 저는 삶과 사랑, 미래에 대해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희망과 두려움, 열망과 도전을 공유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저는 매우 다른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꿈과 의심을 많이 공유할 수 있는 동질감을 발견했습니다. 방문이 끝나갈 무렵 저는 깊은 감사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저에게 낯선 땅이 아니라 배움의 장소, 우정의 장소, 잊을 수 없는 경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제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상하이로 향하던 첫 비행 이후 제 관점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놀라웠습니다. 불안과 편견으로 가득 차 비행기를 탔던 사라의 모습은 먼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저는 동료 및 승객들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열심히 공유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한국 문화의 풍요로움, 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다양한 문화를 탐험하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랐어요. 지원이와 한국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방문했던 여러 도시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와 축제에 참석하며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긴 했지만 배운 단어와 구절 하나하나가 저에게 많은 것을 준 문화와 연결되는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원이는 제가 한국어로 메시지를 보내면 기뻐했고 우리 사이의 우정은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계속 커져갔습니다. 스튜어디스로 일하면서 저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승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인내심, 공감 능력, 열린 마음 등 제가 갈고 닦은 기술들이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제 삶의 모든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여정을 되돌아보며 편견을 극복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더 많은 연민과 더 많은 이해, 그리고 주변 세계에 대한 더 많은 호기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도 자신의 시야를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선입견에 도전하세요. 미지의 세계를 포용하는 것. 개방적이고 취약한 순간에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지원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대한민국, 한국의 겨울에 어느 영국의 여성이 한국에 와서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분노를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한국에 온 거야? 괜히 왔어. 중국이 차라리 더 나아. 괜한 시간 낭비를 했어. 어떤 이유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분노를 한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영국에 사는 헬레나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사는 헬레나입니다. 마음은 설렘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들떠 있었습니다. 용의 땅으로 알려진 광활하고 오래된 땅을 여행한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급속한 현대적 발전에 매료되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영국의 익숙한 안락함을 떠나 겨울의 원더랜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저는 고국의 추위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놀라울 정도로 온화한 겨울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대비해 준비해왔지만 영국의 혹독한 겨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온화한 한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중국의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거리는 신나고 압도적인 생동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소리와 냄새,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는 고향의 조용한 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어 시장과 유적지, 이 고대 땅의 현대적 경이로움을 여행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설렘은 곧 불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숙소였습니다. 추운 겨울을 대비해 따뜻한 안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늑한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방은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춥더군요. 얇은 벽은 번화한 도시의 소음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평화로운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제 바람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실내 온도는 바깥 날씨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편안함이나 여유로움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문제는 교통 문제였습니다. 여행을 하고 싶었던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흥정이 여행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택시를 탈 때마다 제가 익숙하게 지불하는 금액과 운전기사가 외국인에게 기대하는 금액 사이의 다툼, 즉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숫자와 몸짓의 춤이었고 때로는 답답했지만 항상 여행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택시 시설 자체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일부 택시는 낡았고 제가 익숙한 청결함과 편안함이 부족했습니다.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영국의 택시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제 여정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중문화라는 좁은 렌즈를 통해 바라보았던 한국으로 향하려던 참이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제 인식에 도전하고 확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제 겨울 모험의 다음 장이 기다리고 있었고 새로운 발견과 아직은 미지의 세계였던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만리장성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입김이 안개로 바뀔 정도로 쌀쌀한 날이었죠. 웅장한 구조와 광활함을 자랑하는 만리장성은 특히 겨울 풍경을 배경으로 한 장관이었습니다. 고대도를 따라 걷다 보니 역사와의 연결, 나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추위가 매섭게 느껴졌지만 그 덕분에 경험의 장엄함과 엄숙함이 더해졌습니다. 고대와 현대, 추위와 따뜻함, 유형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등 중국의 대조적인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었죠. 문화적인 거는 좋은 게 많았었죠. 하지만 너무 서비스도 별로고 특히 화장실이 너무 별로였습니다. 도시로 돌아와서 저는 실내의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중앙 난방 시설이 없는 건물은 영국에서 익숙했던 편안하고 따뜻한 실내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활동할 때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옷을 겹쳐 입는 법을 배웠습니다. 변화무쌍한 온도에 끊임없이 적응해야 하는 신기한 생활 방식이었지만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숙소의 방음시설 혹은 방음시설의 부재도 제가 받아들여야 했던 또 다른 측면이었습니다. 도시의 끊임없는 시끄러운 소리와 사람들의 수다, 가끔씩 들리는 차량 경적 소리는 제 밤의 자장가가 되었습니다. 적응이 필요했지만 역시 너무 힘들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교통수단은 그 자체로 모험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여행의 중요한 부분인 택시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탈 수 있는 택시도 있었지만 특히 요금을 흥정할 때 인내심을 시험하는 택시도 있었습니다. 규제되고 예측 가능한 고국의 택시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승차할 때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미묘한 소통의 춤과 같은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힘들었지만 여행 경험에 진정성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을 계속 여행하면서 저는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급속한 현대화가 병치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고대 사원과 궁전이 고층 빌딩 사이로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은 중국이 과거를 보존하면서도 미래를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중국의 복잡한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매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맞지 않았어요. 음식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았고 유튜브도 접속할 수 없는 통제사회에서는 저는 도저히 적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광활하고 복잡한 중국의 풍경을 뒤로하고 호기심으로 가득 찬 마음과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새로운 나라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는 이웃한 거대 국가인 중국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중국보다 눈에 띄게 추웠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한기가 느껴졌지만 상쾌한 변화였습니다. 상쾌한 공기는 상쾌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고 저는 새로운 환경을 여행하기 위해 열심히 몸을 움츠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의 추위는 단순한 신체적 감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분위기, 즉 한국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특히 대중교통의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고속열차 시스템인 KTX역에 있는 키오스크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키오스크는 세련되고 효율적이어서 제가 중국에서 경험했던 구식기술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보안에 대한 감각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자주 걱정했던 도난이나 기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증거였습니다. 대중교통의 시간 엄수와 효율성도 눈에 띄는 또 다른 측면이었습니다. 버스와 기차는 항상 정시에 운행되었는데 종종 예측할 수 없는 스케줄에 익숙해져 있던 제게는 신선한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정확성과 신뢰성은 한국인들이 시간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운 한국의 겨울에 제 마음을 진정으로 따뜻하게 해준 것은 한국 사람들의 환대였습니다. 아주 사소한 몸짓으로 표현되는 한국인의 친절과 너그러움에 감동했습니다. 처음 인사로 계란을 건네받았을 때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환영과 호의의 상징이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경험했던 내성적인 상호작용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대비한 한국의 인프라는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건물은 난방이 잘 되어 있어 겨울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아늑한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공중화장실에는 비데 등 중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많은 공공장소의 좌석에도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작지만 중요한 디테일로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전반적인 편안함과 배려심을 더했습니다. 한국 여행을 계속하면서 저는 높은 수준의 공공안전과 시민의식에 놀랐습니다. 도난 사건이 눈에 띄게 줄었고 무인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가판대 등 신뢰가 내재된 장소를 보고 놀랐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았던 경계심 가득한 조심스러움과는 사뭇 달랐고 뿌리 깊은 공동체 의식과 상호 존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측면도 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고 한국의 영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추운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기는 한국인의 사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곧 그것이 단순한 음료 선호도를 넘어 한국인의 회복 탄력성과 적응력을 상징하는 한국인의 정신이 반영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중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에 대한 저의 초기 인식은 이러한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대중음악과 드라마의 영역을 넘어 한국 문화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겨울의 혹독함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기쁨과 따뜻함을 찾아내는 문화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며칠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회복력과 적응력에 감탄했습니다.
추위가 오히려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 혁신에 대한 열망, 물리적 기후를 초월한 따뜻함 등 최고의 장점을 끌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이미 중국에서의 경험에 비해 대조적이고 유사한 점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흥미로운 나라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한국 사람들과 문화, 그리고 겨울을 받아들이는 독특한 방식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을 계속 여행하면서 저는 한국과 한국 사람들이 겨울을 받아들이고 기념하는 무수한 방식에 끊임없이 놀라움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수도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전통과 현대 건축물이 활기차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서울은 에너지가 넘치면서도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느낌을 주는 상쾌한 도시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효율적인 대중교통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기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일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부터 가정과 사무실의 첨단 기기까지 기술은 한국인의 생활 방식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기술이 어떻게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여 추운 겨울철 생활을 더욱 편안하고 관리하기 쉽게 만드는지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지인들과 더 많이 교류하면서 그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에 계속 감동을 받았습니다. 상점 주인, 행인, 동료 여행자 등 모든 상호작용에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도움을 주거나 자국의 문화를 공유하거나 친근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기꺼이 나섰습니다. 이러한 개방성과 환대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미식 경험도 제 여행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풍부한 맛과 다양성을 지닌 한국 요리는 여행의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한 그릇부터 지글지글 끓는 불고기 한 접시까지 모든 식사는 그 자체로 모험이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감의 향연이었습니다. 또한 음식을 넘어 이야기와 웃음, 삶을 나누는 한국인의 전통인 나눔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저는 눈 덮인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이 변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산과 강, 공원은 고요하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매혹적인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눈 덮인 한국 전통 정원을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 겨울의 마법을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돌과 나무가 정갈하게 배치된 정원의 고요함과 아름다움은 성벽, 바로 바깥의 번잡한 도시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한국인의 정신의 핵심인 균형과 조화를 떠올리게 하는 곳이었죠.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한국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의 미묘한 뉘앙스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기쁨과 따뜻함을 찾아내는 한국인의 회복 탄력성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제가 경험한 치안, 시민의식, 전반적인 행복감은 이전에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번 여정이 단순한 물리적 여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해와 감사의 여정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고정관념과 미디어의 묘사에 영향을 받아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에 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한국은 역사, 문화, 전통이 풍부한 나라, 뿌리를 지키면서 현대를 포용하는 나라, 겨울의 어려움을 회복력뿐 아니라 따뜻한 공동체 정신으로 맞서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표면을 넘어 문화의 깊이와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저의 이해도 변화시킨 경험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의 작별을 고하면서 저는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과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존경과 감탄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면서 저는 이 매혹적인 나라의 심장부를 더 깊이 파고들었고 혹독한 겨울을 따뜻함과 혁신의 독특한 조합으로 포용하는 무수한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매일매일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며
공동체, 전통, 현대를 동등하게 중시하는 사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중 하나는 전통 한옥마을을 탐방한 것이었습니다. 초현대적인 도시 속에 자리 잡은 이 역사적인 동네에서는 한국의 풍요로운 과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옥마을의 좁고 구불구불한 거리를 걸으며 아름답게 보존된 가옥들을 보고 있자니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온돌바닥 난방 시스템을 갖춘 집들은 추위와 싸우는 한국인의 역사적 독창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고대 난방 방식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발전해왔지만 여전히 한국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남아있는지를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는 공공시설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하철역부터 카페에 이르기까지 난방이 잘 되어 있는 공공장소는 겨울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편안한 휴식처였습니다. 이 따뜻한 안식처에서 저는 한국인의 일상을 관찰하며 효율성과 우아함이 조화를 이룬 한국인의 일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온열 시트와 비데 같은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공공장소의 디테일과 편안함에 대한 관심은 삶의 질에 대한 한국인의 노력을 잘 보여줬습니다. 탐방을 계속하면서 한국의 높은 수준의 공공안전과 시민의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난이 없고 전반적인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은 제가 여행하면서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시장을 걷다가 물건을 진열한 채로 방치된 가판대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 스며든 신뢰, 그리고 그 신뢰가 모든 개인에게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뉘앙스는 계속해서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특히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한국인의 습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 습관이 어떤 상황에서도 삶에 대한 회복 탄력성과 열정을 잃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문화적 특성이 한국에 대한 제 이해를 풍부하게 해주었고 세련되면서도 강인한 사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환대는 여행 내내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종종 초대를 받아 식사를 나누고 지역 축제에 참여하고 심지어 전통놀이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었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만난 따뜻함과 관대함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뿌리 깊은 공동체 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겨울 축제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이 축제는 얼음 조각, 전통 공연, 다양한 현지 음식으로 계절을 축하하는 행사였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각자의 문화와 계절을 축하하는 모습에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국 사회의 활기와 따뜻함, 즉 육체를 넘어 마음까지 전해지는 온기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저는 한국 풍경의 아름다움에 점점 더 매료되었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산은 숨막히는 절경을 선사했고 얼어붙은 강과 호수는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아무리 추운 날에도 자연의 조용한 힘을 상기시키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대조와 발견의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한국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교훈이었고 겨울의 도전을 우아하고 혁신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따뜻함은 난방이 잘 되는 집과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미소, 관대함, 자랑스러운 유산에 대한 포용력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 인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옛것과 새것,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대조와 조화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반겨준 한국은 추운 겨울을 뛰어넘는 따뜻함을 선사하며 제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저는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의 여정을 계속했고, 특히 겨울철 이 독특한 나라의 문화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국인의 생활 방식에 몰입할수록 한국인의 일상을 형성하는 전통, 관습, 현대성이 복잡하게 어우러진 모습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한 가지 측면, 특히 겨울철에 두드러지는 한국 음식의 전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 요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추운 계절에 딱 맞는 강렬하고 푸짐한 맛이었어요. 김치찌개와 삼계탕 같은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뿌리를 둔 경험이었어요. 현지 식당에 앉아 가족과 친구들의 활기찬 수다에 둘러싸여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한 그릇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저는 식사를 함께 나누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행위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겨울 동안 한국 문화를 여행하면서 한국 전통 예술과 공예의 아름다움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도자기 제작, 직물짜기, 서예와 같은 오랜 전통 공예를 하는 장인들의 공방과 갤러리를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이 장인들은 단순히 고대 기술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문화유산의 중요한 부분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장인들의 헌신과 기술은 저를 감동시켰고 빠르게 현대화되는 세상에서 이러한 전통을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또한 각기 다른 매력과 의미를 지닌 축제와 축제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명절인 설날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축제는 민속음악과 춤, 윷놀이와 같은 전통 보드게임 등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활기찬 행사였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한복을 입고 특별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전통을 지키고 축하하는 모습은 가슴 뭉클한 광경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또 다른 문화체험은 눈이 내리는 날 한국 사찰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우아한 건축물과 평화로운 주변 환경이 어우러진 사찰은 평온한 안식처였습니다. 부드럽게 내리는 눈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고요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마법 같은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사원의 고요한 아름다움 속에서 저는 깊은 평화와 성찰을 느꼈습니다. 겨울철 한국인의 적응력은 풍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보온성과 스타일을 모두 고려한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는 사람들의 옷차림, 집과 공공장소의 온돌, 바닥 추위 속에서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기술 활용 등 이 모든 것이 환경 속에서 번성하는 법을 배운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여정이 진행되면서 저는 공동체와 사회적 조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이라는 개념은 애정과 연대의 깊고 복잡한 감정으로 한국인들과의 교류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북적이는 식당에서 낯선 사람들과 한 테이블에 앉을 때나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할 때나 소속감과 유대감이 느껴졌고 이는 위로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겨울의 한국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문화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함과 환대, 전통과 현대의 풍부한 자연의 아름다움 등 이 모든 요소가 한데 어우러져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가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은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겨울 여행에 대한 기억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오래도록 남아 이 놀라운 땅의 아름다움과 회복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매혹적인 겨울을 보낸 한국 여행이 막바지에 이르자 저는 무수히 많은 경험과 교훈을 정리하며 반성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장은 단순히 내가 방문했던 장소나 보았던 광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게 된 점, 그리고 그것이 중국에서의 이전 경험과 어떻게 대조되고 보완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깊이 깨달은 것 중 하나는 혹독한 겨울 환경에 대한 한국인의 회복 탄력성과 적응력이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단순히 추위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추위를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활기찬 축제, 맛있고 따뜻한 음식, 공동체 활동 등 한국인들이 겨울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쁨과 동지애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전염성이 강했고 저는 겨울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통공예, 음악 풍습을 통해 경험한 한국의 문화적 풍요로움은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엮은 아름다움과도 같았습니다. 유산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 그리고 현대 생활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역사를 기리는 동시에 미래를 과감하게 포용하는 문화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인간관계의 따뜻함이 눈에 띕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부터 현지인들과의 깊은 교류에 이르기까지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서 느낀 친절과 관대함은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보편적인 인간애와 한국에서 경험한 정이라는 독특한 개념, 즉 깊은 애정과 정서적 유대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비교해보니 두 나라가 겨울을 맞이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중국은 역사적 웅장함과 현대의 복잡함이 조화를 이룬 반면 한국은 전통과 현대, 그리고 강한 공동체 의식이 어우러진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고유한 매력과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삶과 문화, 인간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안전과 시민의식 또한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공동체 내의 신뢰, 공공장소에 대한 존중, 전반적인 안전의식은 한국인의 사회적 가치와 집단적 정신을 잘 보여주는 특성이었습니다. 떠나기 위해 짐을 싸면서 저는 이번 여정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물리적인 여행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과 문화적 이해의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풍부한 전통,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한국은 저에게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열린 생각과 마음으로 다른 문화에 접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저의 겨울 중국과 한국 여행은 대조와 유사성, 새로운 이해와 개인적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세계관을 확장하고 선입견에 도전하고 다양한 인류 문화에 대한 인식을 풍부하게 해준 여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을 때 저는 추억뿐 아니라 삶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 그리고 추운 겨울에 맞서는 인간 정신의 놀라운 회복력을 함께 가져갔습니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한국인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